방금 소개받은 김희순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재료와 형식에 대한 부단한 탐색이라는 주제로 이승택 선생님의 1960년대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배명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제1섹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색채의 비닐 작품과 저 멀리 유리 작품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비닐 작품뿐만이 아니라 오지 작품이 보이는데 당시로서도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혁신적인 재료,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색채를 썼다는 점에서 이미 60년대 작품에서 새로운 점이 돋보입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생인 이승택은 여전히 기성의 조각에 도전하면서 자기 혁신을 노력하는 전위적인 작가입니다. 1958년 지금 보시는 작품인데요. 홍익대학교 졸업작품전인 작품전에 출품했던 역사와 시간은 포물선 형태의 추상작품인데 표면에 가시 철망을 둘둘 감싼 전위적인 작품으로 혁신적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국전도록 1957년 국전도록을 보면 지금 여성 누드상이 줄을 이루고 있고 이 누드상은 석고로 제작되어 있고요. 가운데 추상 작품은 송영수의 철 용접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작품이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조형적 측면에서 이승택 작품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택 선생은 스스로 새로운 재료 발견에 따른 새로운 시각 형식의 탐구는 그 자체가 아주 예술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의 상징성보다는 새로운 재료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각 형식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술 행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택은 일찍부터 기성의 조각에 도전하기 위해서 재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새로운 재료를 탐색했습니다. 이승택이 주장하는 비조각은 재료의 혁신에서 실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는 작가가 종이, 헝겊, 노끈, 밧줄, 비닐, 머리카락 처럼 양감이 없거나 전통 조각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재료, 또 불, 연기, 바람처럼 고정된 형태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물질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했다라는 자체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이용한 작품은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이보다 앞서 1960년대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간치됩니다. 60년대 작품은 아직 그 이승택이 작품을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그 비조각이라는 그 어휘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동시대 조각가들이 사용하지 않은 오지, 유리, 비닐 작품이 60년대에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함석, 철사, 심지어 연탄재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포토콜라즈 기법, 그 이인범 선생님이 포토픽처라고 언급하셨던 기법하고 오버랩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포토콜라즈 기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더 나중에 설명할 텐데 포토콜라즈 기법, 그 다음에 특정 장소에 작가가 개입한 그런 작품, 그래가지고 사진 작품을 또 일찍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또 사진 작품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은 제가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새로운 재료 실험으로서 오지, 유리와 비닐, 함석, 철사, 연탄으로 된 작품을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진 작품들을 포토콜라즈 내지는 장소 개념의 사유화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새로운 재료 실험으로서 오지를 살펴보면 오지는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오지 작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1960년대 한국 현대 조각은 철 용접 조각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이승택은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흔해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오지 항아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경기도 퇴계원에 있던 옹기 공장에 직접 가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전통 항아리를 제작하는 기법 그대로 토기에 오진물
소위 말하는 잿물이죠. 오줌을 입혀가지고 광택을 내는 방식으로 추상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제작한 오지 작품은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60년대 내내 오지 작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1964년 제2의 원영회 전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원영회 전시장 사진인데 그 뒷면에 보면은 오지로 된 작품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쇠줄로 엮어서 걸기도 하고 못에 걸은 것인데 보통 이 당시에 조각 작품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좌대를 놓고 그 위에 작품을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조각의 전시 방식이죠. 그런데 이승택 선생은 이미 60년대에 전시 조각을 전시하는 방식 자체를 달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배명진 선생님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지탑, 오지 항아리를 가지고 탑을 쌓아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이 탑을 만들기 위한 그 드로잉 작업인데 그 드로잉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오지탑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탑의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공공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재제작해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오지로 된 작품인데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은 실제 제작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그만 미니어처처럼 만들어진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드로잉을 가지고 그 미니어처를 만들었고 이것도 굉장히 큰 조형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 사진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 포토콜라지 방식으로 그 합성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오지 항아리는 이승택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오랜 세월 우리 결의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대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택 선생님 왜 오지를 굳이 조각 작품의 재료로 가져왔을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뭐 그분의 고향 함경남도 고원이 오지 항아리를 만드는 곳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자기 고향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한국 전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1960년대 그 10년 정도 거의 오지 작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 오지야말로 가장 한국적 재료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승택 선생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한 작가이고 당시에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김한기도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오지 항아리를 통해서 오지 항아리를 현대적으로 조각함으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이런 그 한국적인 것, 전통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이미 이 이승택 작업에서 나타나요. 설화라는 제목의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은 그 홍익대학교 미전에 출품했던 작품인데 보시다시피 그 장승이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조형화시킨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나중에 재제작한 것인데 이런 작품을 오른쪽에 있는 드로잉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오지로 조형화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특히 한국 전쟁 이후 50년대 말 60년대에는 서구 미술을 추구했죠. 대표적으로 앵포르멜 미술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승택은 이제 그런 그 흐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장승에서 오지라는 그런 재료에 이르기까지 토속적인 소재를 두고 이제 연구를 했고요. 1980년대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무속적인 그런 설치 작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승택은 지금 살펴보았듯이 오지를 기하학적 형태로 제작해서 탑처럼 쌓거나
유기적인 형태로 벽에 걸어두기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은 행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추상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제작해서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제목이 무제이기도 하지만 새싹이라는 작품 제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식물의 형태를 추상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오지 작업을 한 것이죠. 이거는 잘 알려졌다시피 연기 에스키스인데 그 연기를 담아내는 그릇을 오지 항아리로 두었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그 60년대에 그 에스키스를 실현했던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오지 항아리를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그 AG 작품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비닐이 걸려 있고 바닥에 오지 작품이 있는데 기하학적인 추상 형태로 설치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기하학적 형태의 추상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설치 작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승택은 한국미의 특성과 미적 요소를 어떻게 현대적 맥락에서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로 오지라는 조각 작품으로 실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지와는 전혀 다른 신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60년대 유리와 비닐을 가지고 작업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리 작품 전시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유리 작품이 전시된 사례를 조사를 하면 1970년에 한국현대조각연합전에 지금처럼 유리 작업을 설치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전시장 사진의 다른 뷰입니다. 이승택은 60년대 후반에 이르면 새로운 재료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오지 조각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투박하지 않고 반짝이면서도 선명한 색을 띤 60년대 유리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살펴본 대로 그 한국현대조각연합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것은 얼핏 보면 야외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포토콜라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풍경 사진을 찍고 거기에 유리 작품을 콜라주에서 붙인 그런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그 야외의 조형물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리는 1960년대 우리에게는 아주 새로운 소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리의 역사는 뭐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 현대사에서 보면 1851년에 철과 유리로 된 영국의 수정궁 건축을 계기로 유리는 철과 함께 모던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여 유리 생산을 하려고 했으나 일제강점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1957년에 그 운크라의 자금을 받아서 유리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때 벨기에의 플로트 공법을 들여와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유리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1960년대 유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재료이고 산업화 현대화를 상징하는 재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택은 1972년에 그 유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과학기술에는 새로운 재료의 발견은 예술가의 시각과 감성에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해준다. 그리고 유리 종류를 쭉 나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 대한 그 탐색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살펴보면은 그 1972년 앞에서 언급한 그 같은 글에 내 조각은 뜨개도 날개도 공중에 걸 수 있게도 냄새를 발산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전혀 그 동시대의 조각가들과는 다른 개념으로 조각을 접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닐을 가지고 벽에 걸고 바닥에 설치한 뭐 그런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1968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닐을 뭐 이승택만 쓴 것은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최붕현의 그 인간 시리즈 중에서
지금 비닐을 활용해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7년 6월 무동인 2인전을 출품했던 것인데 이것은 그 산업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유명한 비닐 우산과 촛불인 해프닝에서 비닐 우산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닐이라는 그 새로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미술가들 사이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술가들 사이에 비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승택은 비닐 작품을 직접 작품에 도입해가지고 좌대 없이 지금 보는 것처럼 좌대 없이 그 순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추상 작품을 제작하면서 프레임을 철사로 만들고 외피를 비닐로 씌운 다음 이렇게 높이 쌓거나 이렇게 세워놓는 전혀 뜻밖의 재료, 보통 조각이라고 하면 하단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무겁게 설치되는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가벼운 이런 작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을 했고요. 이와 같이 1968년 현대작가 초대전 출품을 했죠. 이 작품이 너무 색깔이 화려하고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진을 보면 독방 혼자서 방을 차지해가지고 개인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는 이 설치 작품에서 위에 걸려 있는 두 것이 이제 비닐입니다. 비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 1971년에 이승택 선생이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을 하면서 그 서문을 썼던 분이 오광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광수 선생님이 그 이승택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1회 개인전에는 오지, 비닐, 유리, 연기, 헝겊으로 된 뭐 입체오브제가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혀 뜻밖의 재료를 쓴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승택 선생에 대한 글이 아주 굉장히 짤막한 글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재료를 대담하게 팽개치고 현대 조각의 새로운 확장을 해나간 작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탄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연탄재 정말 지금 재현한 연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60년대에는 뭐 누구나 그 당시에는 연탄을 떼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일상의 오브제이고 그래서 일상의 폐기물이죠. 그걸 가지고 조각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탄재는 쉽게 파손이 되니까 바니쉬를 여러 번 발라가지고 고착화시켜서 지금과 같은 작품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석이죠. 이거 함석은 파리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사실 이 함석이라는 재료가 그 조각 작품으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겉에 아연을 바른 그러니까 강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상의 그 물건들, 뭐 지붕을 잇는다든지 비물 홈통을 만든다든지 또 양동이 대야 같은 일상의 오브제를 만드는 데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각으로 활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택 선생은 이제 이 함석을 가지고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었던 거고요. 굉장히 가볍고 운반이 쉽고 야외에 설치해도 녹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함석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원통형 지금 원뿔형인데요. 이 원뿔형은 사실 뭐 전통의 그 승려나 무당에서 그 농악대들이 쓰는 그런 꽃가를 연상시키는 형태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하학적 형태로 현대화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택 선생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좀 가벼우면서도 이거 차곡차곡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함석으로 된 작품을 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그 프리 전시에서 출품했던 그런 작품인데 실제 작품하고는 좀 차이 나는 어쨌든 함석을 이용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철사, 녹군, 밧줄을 이용한 작품, 이승택의 비조각의 아주 상징적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기가 60년대에 시작이 되고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전시 장면의 사진입니다. 지금 철사로 감은 것과 그 녹군으로 몸을 이렇게 감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62년 현대작가 초대전이 출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왼쪽의 작품인데 약간 이미지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을 1962년에 청동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금박을 바르고 그 다음에 철사를 두른 그런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법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된 그런 것입니다. 철사로 감는다는 그런 개념은 앞에서 봤던 그 졸업 이전에 출품했던 역사와 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0년대 뭐 철사를 그렇게 많이 활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70년대가 되면 철사는 아니더라도 감는다는 개념이 그 녹근이라든지 밧줄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기와 묶기의 기법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72년 이제 왼쪽에 국전에 출품했던 것이고 70년에 눌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78년에 여러 가지 토로서 형태의 몸을 감는 형태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포토콜라지 기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는 포토콜라지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미 사진을 찍은 것 두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작품을 만든 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승택은 1960년대 작품에서 보이는 재료에 대한 실험뿐만 아니라 사진을 이용한 그런 작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 오지나 유리 작업을 통해서 오지 작업 따로 배경사진 따로 해가지고 합성한 것에서 저는 이제 포토콜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사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 이 새끼 줄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포토 픽처라고 저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토 콜라지 방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목구놀이 1968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승택 선생님은 일찍이 카메라 굉장히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비싼 카메라 일찍 가지고 다니면서 곳곳에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목구놀이에 대한 언급을 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뚝섬 어느 연필 공장에 지금 굉장히 멋지게 쌓아놓은 나무를 말리려고 쌓아놓은 걸 보고 정말 멋진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좀 축소해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겠죠. 그래서 대신 자기가 이 사진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승택 선생님이 살짝 보이는 것은 사진을 결합해가지고 합성한 그런 그 포토콜라지 기법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작품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덮어서 비닐로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멋진 조형물처럼 보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승택 선생님이 싹 들어가지고 이 장소가 자기 작품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링거병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이 작품들 다 실질적으로 다 사진을 아주 정교하게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 링거를 걸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승택 선생님 들어가가지고 이 작품이 완전히 자기의 작품, 설치 작품으로 되게 자기 작품으로 사유화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매진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택이 1960년대 작품을 재료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승택의 1960년대 작품은 조각에서 비조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보입니다.
아직 비조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30대의 이승택이 다양한 재료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영구성과 괴체를 의미하는 조각의 속성으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승택은 얇은 함석과 가는 철사를 비롯해서 깨지기 쉬운 오지, 유리, 연탄재를 사용하면서 조각의 속성에서 점차 벗어났고 비닐, 그 다음에 이 천 작업들이 사실 70년대 본격적으로 나왔지만 이 천을 걸어놓는 작품이 69년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기 작업들, 불 작업들이 이제 60년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 개념의 조각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작업을 더해가지고 작가가 평생 화두로 삼아온 비조각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료에 대한 치열한 탐색과 상상력을 통해 이승택은 비조각을 서서히 잉태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